8월 23일 수요일 상암동 클라스 시작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덕분에 오늘 더위는 좀 주춤한데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27도, 광주가 30도로 어제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만 영남 지역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네, 서울 27도, 오랜만에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네요. 자, 오늘도 국내외 주요 이슈 정리부터 부동산과 연예계 소식까지 꽉 채웠습니다. 상클과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라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습하긴 습하겠죠? 네. 기온은 낮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낮 기온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좀 활동하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도시락 이슈 첫 번째 이슈 뭘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생후 유기라기 되팔아입니다. 정말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좀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요.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 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8만 원에 샀다가 이걸 300만 원에 팔았다. 사고 팔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와, 참 참담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난 2019년 7월에 친모는 남자친구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없다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자, 그러자 한 20대 여성이 연락해 왔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출생 신고 후에 잘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병원비 98만 원도 대신 내주고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데려간 이 여성 2시간 뒤에 바로 또 다른 50대 여성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원하는 50대 여성에게 친모 행세를 하면서 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아니 이게 데려간 아이를 2시간 만에 팔아버린다라는 게 진짜 뭐 애초에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검찰 설명 들어보시죠. 네. 2시간 만에 판매한 거는 애초에 그냥 작정을 한 거죠? 아동매매 하려고. 고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300만 원에 네. 아이를 사간 50대 여성이 이번에는 이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유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하. 자, 서류가 갖춰진 게 없으니까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하는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6일 만에 아이를 넘긴 친모와 아이를 받아서 2시간 만에 되판 20대 여성 그리고 이 50대 여성은 이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베이비 박스라고 하죠. 그 아이를 못 키우겠으면 네. 이제 유기를 일종의 하는 네, 네. 뭐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거기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좀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닌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매번 다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한 예, 상황이죠. 자, 검찰은 이들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자, 이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특히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20대 여성은 조사 결과 과거에도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0월인데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습범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다른 무엇보다 그 아기가 저 너무 안 됐거든요. 아기 괜찮습니까? 네, 좀 태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는데요. 아기는 현재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돼서 무사히 잘 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처럼 자녀를 양육할 여력이 없는 부모를 노려서 온라인으로 접근한 뒤에 영화를 주고받는 이런 사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아동매매나 불법 입양이 이뤄지면 사실상 유령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또 아동매매나 유기에 대한 형량이 가벼운 탓에 불법,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브로커 역할했다는 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너무 네. 처벌이 가벼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범행이 드러난 게 지난 6월부터 그 출생되고 미신고된 아동을 찾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이제 정부랑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태어났는데 신고가 안 된 이 사례 1,119건을 조사해보니까 이 중에서 108명의 아기가
108명의 아기가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8명의 아기도 혹시 이런 잘못된 거래에 놓인 게 아닌지 혹시 걱정이 되는데 빨리 파악이 좀 돼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열심히 좀 띄워주고 계실 텐데 조금만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롤렉스 빼앗고 폭행까지입니다. 어허.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자고 속여서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거래 장소는 음식점으로 공공장소였는데도 범행을 막지는 아이고. 못했습니다. 이 당근마켓 뭐 우리가 자주 손쉽게 거래하는 중고거래 사이트잖아요. 네. 저도 종종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 사건은 지난 1월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는데요. 중고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판매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30대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네. 자, 뒤쫓아 나온 이 판매자에게 붙잡히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요. 또 아이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라고 이렇게 협박하면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 법원이 결국 징역형도 선고를 했고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을 했다고요. 네, 이 강도 상해 혐의입니다.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요.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을 했습니다. A 씨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에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야, 근데 그래도 법원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좀 뭔가 한번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요. 네, 네. 자,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이 됐고 또 처음에 의도한 것은 절도 범행이었지만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폭행한 점이 있다. 또 출소한 뒤에 처음 만난 중학생 아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강도 상해죄 최저 형량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니 근데 피해자가 당연히 자기 물건 가지러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게 정상 참작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처음에는 되네.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예, 좀 예.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네, 네.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좀 너무 낮게 형량이 내려지는 건 아니냐라고 좀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결국 A 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아하. 이게 중고거래가 좋은 점이 또 많잖아요. 근데 네. 또 요즘에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좀 모르는 사람 만난다는 게 조심스럽고 또 두려운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예. 네, 이제 그래서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는 대신에 이 편의점 택배로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고나라의 편의점 픽업은 30대가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대면 거래를 우선시하는 당근마켓은 안전거래 가이드를 마련했는데 자, 한번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거래를 하기, 또 3인 이상 함께 모이기 등을 권장하고 아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또 보면 온라인에서 사람 많고 CCTV가 달려있는 지하철역에서 거래하면 좋다. 요즘 참 CCTV가 있는 곳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것들이 참 네.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좀 일상에서 불안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게 서로 못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네. 좀 씁쓸하긴 한데 일단은 당장 개인의 안전도 좀 잘 챙겨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눈 뜨고 놓쳤답니다. 네. 자, 대전에서 은행턴 강도가 유유히 비행기 타고 베트남으로 달아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착지는 베트남 다낭이었습니다. 강도가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그 범죄를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 은행 영업점을 털 때는 헬멧에 점퍼 차림이었고요. 또 오토바이를 훔칠 때는 모자를 쓰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 모습을 바뀌었고요. 네, 경찰은 사건 직후에 250명을 투입해서 추적했지만 이틀 동안 범인이 누군지 전혀 알아내지 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산을 또 든 모습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헬멧도 쓰고요. 우산 썼네요, 지금. 네, 이러면서 아. 계속 모습을 바꾸는 거죠. 예. 자, 그 사이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2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서 베트남 다낭으로 이 범인 출국을 했고요. 뒤늦게 범인을 특정하는 바람에 수배나 출국 금지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고. 자, 왜 이렇게 범인 확인이 늦었는지 경찰의 설명 들어보시죠.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이동 수단도 여러 개를 하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특정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또 범인이 범행한 그 시간도 굉장히 짧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대전시 서구의 한 신협 지점에 헬멧을 쓴 남성이 침입을 해서
소화기 분말을 쏘고 또 흉기로 직원을 위협했는데요. 그러면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는데 예. 자, 그가 신협에 들어와서 현금을 강탈해서 달아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불과 3분이었습니다. 범인 신상이 좀 드러난 게 있나요? 네, 이 범인은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자주 옷을 바꿔 입었고 또 훔친 오토바이와 지인 차량,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을 했습니다. 범행 2주 전에 지인 차량을 빌렸고 출국 직전에 돌려줬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네. 받고 나면 돌려주지 않았으면 또 계속해서 몰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네네, 있죠. 범인은 도박 빚에 시달렸고요. 또 올해 범행을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요새 뭐 CCTV도 있고 뭐 다 뭐 카드나 이런 뭐 추적이 될 텐데 아무튼 네. 뭐 좀 납득은 안 됩니다만 네. 이제 범인이 이미 베트남으로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자, 범인을 놓친 경찰은 지금으로서는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한 뒤에 체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경찰은 이제 베트남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범인 거주지와 가족 등의 집을 또 수색을 하고요. 또 신협 직원과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강력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치안을 최우선으로 경찰을 재편하겠다. 또 의무 경찰을 재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안감이 해소될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준비한 소식들 한 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암환자 이송 구급차, 그리고 카공족, 숟가락 교체비, 오늘 오후 2시 사이렌 울린다, 나홀로 등산 여성 동행, 수상한 알바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죠. 네. 먼저 암환자 이송 구급차의 쾅입니다. 최근 한밤중에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제밤 11시쯤 충남 천안의 한 도로입니다. 신호등이 켜지자 차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때 왼쪽 도로에서 사이렌을 켠 119 구급차가 나타납니다. 네. 움직이기 전 차들이 대부분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아이고. 갑자기 흰 승용차가 달려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는 이 승용차, 교차로에서 마주한 구급차 옆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그 승용차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보이는데 네. 사고 충격이 꽤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암 환자인 남성과 이 남성의 이송을 돕던 70대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요. 예. 결국 아내는 숨졌고 환자인 남편과 아이고. 구급대원 그리고 승용차 탑승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급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는 적신호의 교차로에 진입했고 녹색 신호에 맞춰 직진한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119 구급차 교통사고 건수만 한 400건이 아이고.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라고 구급차가 지나갈 때 일부 도로에서 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는 시스템이 있대요. 아하. 이런 시스템이 좀 더 확대가 되고 활성화돼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카공족에 내린 특단 조치입니다. 카공족, 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줄임말이자 은어인데요. 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차지를 하는 이 카공족 손님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장들의 하소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이 카공족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카페 매장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필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하. 아래에는 장시간 매장 이용 시 추가 주문 부탁드립니다.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메뉴 한 개를 시켜놓고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에 대해 가맹점 점주가 대처에 나선 건데요. 일부 카공족이 음료 한 잔 주문해놓고 오랜 시간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거나 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손님 유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방침은 아니고
특정 가맹점의 점주가 재량으로 만든 정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요즘에 뭐 이 물가랑 또 전기세 이런 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카페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회전율을 좀 높여야 한다. 좀 이게 좀 어려워지면 카페 운영이 좀 힘들긴 좀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실제로 이 한 조사에 따르면 카페 운영자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네. 한 테이블당 손님이 머무는 시간이 2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고 아, 해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카공족 보통 2시간 넘게 공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2시간 이내에 나와야 되겠군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네, 아. 맞습니다. 이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비프랜차이즈 카페를 기준으로 매장 테이블 8개 그리고 하루 영업시간 12시간, 테이크아웃 비율 29% 등 특정 조건을 두고 조사한 건데요. 예. 이때 카페를 찾은 손님이 약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했을 경우에 카페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42분보다 적어야지만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카공족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머무는 시간은 손님 자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손님 입장에서는 뭐 내 돈 내가 내고 카페 이용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보시면 3시간 이상 나도 그거 좀 붙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적정선 안에서 손님들도 좀 자리를 좀 비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숟가락 교체비 있어요입니다. 숟가락 교체비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한 음식점에서 숟가락을 교체할 경우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해서 누리꾼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메뉴판에 숟가락 사진이 있고요. 그 아래 숟가락 교체비 또는 추가 비용으로 500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숟가락 교체 비용도 받는 요즘 술집이라며 포크와 숟가락을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 비용을 받더라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서울에 있는 곳으로 술과 음식 가격이 저렴한 대신 입장료와 이용 시간당 요금을 받는 곳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글쓴이가 올린 식당 메뉴판을 보면 맥주 가격은 2,800원 그리고 소주 가격은 2,200원대로 이제 지정돼 있습니다. 확실히 저렴하네요. 이렇게 음식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업주가 나름의 방식을 만든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업주의 단순한 유머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술값 저렴하게 받고 매상을 숟가락 교체비로 채우려는 건가? 손님들이 얼마나 자주 숟가락을 떨어뜨렸으면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인기 있는 아파트 N세권이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편의성을 말할 때요. 지하철역을 품은 역세권을 비롯해서 교육시설이 인접한 학세권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엔 다양한 주거 편의성을 따지면서 스타벅스 카페가 가까운 스세권, 또 맥도날드가 가까운 맥세권을 비롯해서 뭐 더하기 세권, 즉 N세권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N세권 트렌드와 나에게 맞는 집 찾기 방법까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 맥세권, 스세권 참 좋아하는데 네, 이거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최근에 좀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된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그 중에 네네. 한 곳이 네. 그 화성의 동탄 그 신도시가 네. 가격이 엄청 뛰었다고요. 네,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네. 집값 많이 떨어졌던 지역하면 나왔던 지역이 동탄 신도시인데요. 네. 최근 회복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네네. 동탄 신도시가 이제 수원 밑에 있는 신도시인데요. 네. A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84, 우리 34평 아파트인데요. 6월에 12억 5천만 원 실거래 거래가 됐는데요. 예. 최근에 이게 껑충 뛰어가지고 15억 원에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서울이네요, 그냥 가격이. 그렇죠. 네네. 뭐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예. 2억 5천 정도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반세권 네. 그리고 역세권의 힘 역,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네. 자, 반세권이라고 하면 반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 예전에도 우리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네. 반도체 클러스터.
수원 지금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수원, 화성, 평택에 있는데 네네. 용인에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깁니다. 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도 동탄 신도시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왔는데 강남에서 가니까 광역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불편하죠. 네. 불편한데 이 불편함이 GTX 개통이 되면 개선이 됩니다. GTX-A가 2024년 6월 개통 예정인데요. GTX-A를 타면 20분 만에 강남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단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강남을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집값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아, 역세권과 반세권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군요. 네네. 그러면 마침 또 어제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요. GTX 아까는 A였고 이제 C 노선에 대해서도 뭐 기사가 네. 나왔더라고요. 네네. 원희룡 장관이랑 뭐 현대건설이랑 이렇게 뭐 체결을 했다. 그래서 뭐 장관이 올해 안에 뭐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여기 나오지만 뭐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 정차역으로 뭐 추가됐다. 뭐 이런 네네. 것도 나오고 있어서 뭐 그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부동산 시장도 좀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 굉장한 개발 호재죠. 뭐 이런 GTX 같은 역세권이 일단은 뭐 부동산 그 시가에는 뭐 굉장히 힘을 쓰는 거죠. 아무래도 사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예. 불편한 지역들, 안산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단점이죠. 서울이 불편하니까. 근데 GTX가 개통이 되면 단점이 장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개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GTX C 노선 관련해서도 아까 뭐 기사가 나오고 벌써부터 뭐 반나절만에 들썩이는 것 같은데 네네. 잠실 하면 또 네. 뭐 2호선, 8호선 뭐 온갖 뭐 많잖아요. 네. 역세권 대표적이잖아요. 대표적인 역세권이라고 하면 저는 잠실을 꼽고 싶습니다. 예. 잠실에 가면 다 있거든요. 지하철역도 4개가 있고요. 지하철 9호선, 2호선, 8호선 트리플 역세권에 네. 우리가 좋아하는 뭐 제가 베이글 좋아하는데 최근에 잠실 롯데몰에 유명한 베이글집이 생겼다고 해서 배세권이네요. 배세권인데 보면 다 있습니다. 롯데월드몰도 있고요. 송파구청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지하철역도 4개나 있죠. 노선도 3개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송파구보다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진정한 역세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복잡하다,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약간 배부른 소리 아닐까. 그런가요?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일단 가치 상승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불편하긴 하죠. 사람이 너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집값 상승에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그렇죠. 네네. 저도 뭐 학부모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또 당연히 학군, 학교 가까운 거, 뭐 네. 초품화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 학세권도 뭐 여전히 중요하죠. 학세권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 학교, 네. 학원 이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됩니다. 학교는 초등학교와 가까우면 좋고요. 학원가는 또 학원가가 있으면 좋은데 한번 보죠. 학교, 학원가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요. 굉장히 학군이 좋은 지역이죠. 목동입니다. 네. 목동인데 학군은요. 초등학교는 일단 가까우면 좋습니다. 도보 이용이 가능하면 좋고요.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요즘 중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가기는 어렵고요. 좋은 중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가까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학원가. 요즘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좋은 학원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동 같은 경우는 이 좋은 학세권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강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남 못지않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큰 대로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가느냐, 길을 안 건너도 되느냐가 또 뭐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이것도 맞습니다. 괜찮죠?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초등학교와 가까이 있어도 큰 길을 건너지 않으면 좋고요. 이왕이면 단지 안에 우리가 초품화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면 학부모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역세권이나 학군, 뭐 학세권 이런 거지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건데 네네. 요즘에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친 좀 새로운 네. N세권 뭐가 있나요? 요즘 별의별 세권들이 다 나오는데요. 아까 베이글 말씀하셨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편세권. 이거는 편의점이 있는 겁니다. 예. 요즘 젊은 애들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편의점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고요. 몰세권, 백화점,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인데 몰세권은요. 대형 마트보다는 백화점이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백화점이 인구 밀집도가 높고 좋은 상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있으면 상권이 좋다라고 인정이 되고요. 네. 최근에는 복합 쇼핑몰, 뭐 스타필드나 롯데몰이 있으면 또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도세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 도서관. 아파트.
그러니까 학세권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기도 네. 합니다. 애들 교육이 중요하신 분들은 또 도세권에 굉장한 또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병세권, 의세권이 있는데 병세권은 병원인데요. 좀 더 큰 병원. 대형 병원을 좀 의미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형 병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위치할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가 차를 타고 10분 이내로 대형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접할 필요는 없는데 의세권이라고 한다면 동네 병원들. 의원급. 동네 병원은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야 애 데리고 수학과도 그렇죠. 가고 해야 되는데 동네 병원이 멀리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요새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맞습니다. 9시에 번호표 받아서 막 100명씩 맞습니다.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네. 의세권은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숲세권과 뷰세권이 있는데요. 아. 숲세권은 쾌적성. 그러니까 숲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공원이 있으면 요즘 뭐 공세권, 네. 파크라고 하잖아요. 다 붙이네요, 파세권. 그냥. 네. 네. 뭐 이런 게 있으면 가치 상승. 왜? 요즘 힐링, 좀 마음을 좀 치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숲세권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뷰세권 우리 한강 뷰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강이나 산이나 바다나 조망이 나오는 걸 뷰세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가치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선호되는 어떤 그 요소들을 네. 요새 용어를 이렇게 세권 네, 재밌게.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하. 네. 요새 또 MG라고 하는 뭐 네. MG 분류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또 선호하는 좀 뭐 브랜드 이런 게 있더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 브랜드가 있는 곳에 난 꼭 가고 싶다. 이런 거 따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있죠. 네네. 저도 요즘 밥 먹으면 이제 커피 한 잔은 기본으로 마시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넘버원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있는 예. 곳을 스세권이라고 합니다. 예. 또 재밌는 말로 이제 스타니까 별이잖아요. 네. 별세권이라고도 하는데 스세권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거는 단순히 선호도의 문제는 아니고 네. 스타벅스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상권 분석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죠. 스타벅스가 들어올 상권이라면 이미 상권이 좋은 아파트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스세권은 아파트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요. 네. 아니 스타벅스만 있냐? 우리도 있다. 맥도날드가 있으면 맥세권. 네. 왜 학생들은 햄버거 많이 먹고 이제 네. 학원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있으면 맥세권, 파리바게트가 있으면 파세권. 요즘 이런 걸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잡합니다. 자, 듣다 보니까 이제 N세권이라고 부르는 그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역세권이라고 하면 네. 여기 근처에 있어요 하지만 뭐 차 타고 막 15분 걸리고 이러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준이 이게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네. 우리 사회 통념상에 이제 기준이 있기는 예.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N세권, 뭐 역세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내 집에서 이제 거리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내 집에서 쇼핑몰이나 학교, 지하철, 병원 거리를 물리적 거리는 500m, 도보 거리는 10분 이내면 우리가 N세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이내에 쇼핑몰이나 학교나 지하철역을 갈 수 있으면 우리가 N세권이라고 붙일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닌 게요. 그렇죠. 왜 교외 지역들, 좀 멀리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도보 1km 또는 20분 이내 거리라면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네. KTX, SRT, 지하철이 없고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또 KTX, SRT가 있거든요. KTX역이 10분 이내에 있으면 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 정도라면 N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N세권에 많이 해당될수록 물론 이제 거주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좋은 거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좀 네. 나에게 맞는 좋은 N세권 찾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학군도 좋고 아파트도 브랜드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고급 커뮤니티에 지하철역도 쿼드, 네. 지하철역이 3개 있으면 쿼드러플 역세권이거든요. 아. 다 갖춘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돈이 한 3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강남에 좋은 아파트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올세권, 다 가지고 있으면 올세권인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렇죠. 본인이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3개 정도를 정해서 거기에 충족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학생이 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세권, 학교나 학원가가 있고 도세권, 도서관이 있고 애들이 간식 먹을 수 있는 편세권, 편의점이 있는 정도를 우선순위 3개 정도를 꼽은 다음에 네. 아파트를 내가 가진 작은 범위 내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세권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돈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2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GTX 건설 같은 교통 호재가 생기면 집값이 많이 오르죠. 보통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 권역을
땡세권이라고 부릅니다. 뭘까요? 1번 학세권, 2번 스세권, 3번 역세권. 자,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땡세권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기린 하면 긴 목도 목이지만 그물 같은 얼룩무늬가 특징이죠. 그런데 최근에 좀 다른 기린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미 기린은 얼룩덜룩한 무늬가 선명한데 옆에 있는 아기 기린은 있어야 할 게 없네요. 지난달 말 미국 테네시주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이른바 민무늬 기린입니다. 기린의 얼룩무늬는 보통 어미에게서 유전되고 얼룩무늬 피부 아래 열을 방출할 수 있는 혈관이 있어 일종의 체온 조절 기능을 합니다. 또 야생에서 위장을 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늬가 없이 태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동물원 측에 따르면 이 민무늬 아기 기린은 몸에 얼룩무늬만 없을 뿐 건강한 상태고요. 세계에 보고된 기록으로 보아 현재 민무늬 기린으로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곧 공모전을 통해 이 기린의 이름을 지을 예정인데 일단 독특하다는 뜻의 키페키, 가장 아름답다는 뜻의 샤키리 등이 후보에 올랐다고 하네요. 100만 21, 100만 22. 한 남성이 머리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가볍게 구부리는데요. 놀랍게도 철근입니다. 철근인데 마치 철사를 다루듯 믿을 수 없는 괴력을 자랑하는 이 남성, 인도의 차력 고수입니다.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마련한 도전 무대에 올랐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힘자랑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뽐낼 만한 것 같습니다. 1분 안에 철근을 무려 24개나 접어서 이 분야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영화 속 헐크가 현실에 나타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흉흉한 사건 사고가 많아서 내 몸 하나 지킬 힘이 간절한데 이런 슈퍼파워 부럽네요. 미국의 한 경마장에서 세기의 대결이 펼쳐져 화제입니다. 수천 년 전 지구를 주름잡던 선수들이 대거 참가했다는데요. 그 현장 확인해 보시죠. 출발선에서 힘차게 뛰어나가는 선수들, 짧은 팔다리를 최대한 흔들며 나름 전력 질주를 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열린 티렉스 월드 챔피언십 대회 현장인데요. 원래 이 대회는 지난 2019년 경마장 측이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했던 행사였는데 당시 현장 영상들이 SNS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으면서 정식 연례 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규칙은 단 하나, 커다란 공룡 의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확실히 뛰기 좋은 복장은 아니라서 넘어지고 구르기 일쑤지만 색다른 박진감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좋은 기록을 세운 선수들은 시상대에 올라서 상도 받는데요. 공룡들의 대질주, 올해는 미국 전역에서 2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여 투지를 불태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비즈니스 클래스가 이어집니다. 네, 동해는 맑은데 서울은 비가 오고 있네요. 네, 이번엔 기업 소식과 최신 소비자 트렌드 알아보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 청년 창업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다고요? 네, 그동안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은 주로 요식업을 중심으로 임대료나 금리 혜택, 공간 제공 정도가 많았는데요. 최근엔 단순 창업이 아닌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청년 사업을 돕는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업들이 지원하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이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지역 개척가를 키우는 학교라는 뜻이네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네. 되게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지역만이 갖는 자원이나 특색을 컨텐츠로 또 사업으로 만드는 걸 돕는 건데요. 관계자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지역 외부로 가볍게 노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AI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툴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로컬 컨텐츠와 결합을 해서 확장성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 사례로는 인천의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인천 출신이라 예전에 오. 가보기도 했고 저희가 약간 요새 레트로풍으로 맞아요. 소셜미디어에서 되게 인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저 프로그램에 선발된 청년들과 함께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오. 과거 일제시대부터 광복 이후에 이 계양로가 서울 종로만큼이나 번화했던 그 거리의 특색을 어떻게 살릴 수 있었는지를 전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비결이 바로 노포였다고 해요. 시간과 철학이 녹아든 노포들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한 거죠. 네. 가령 이 계양로 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냉면집, 바로 옆에 국수 뽑는 공장에서 면을 공수해 오는 식입니다. 아, 이렇게 좀 오래된 그 가게의 맛을 그대로 살린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현재 사업을 구상 중이거나 실제로 추진해 보고 있는 청년층들인데요.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생각보다 유입도 조금 잘 안 되고 로컬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만약 지역의 어떤 상품을 활용한 제품을 유통시킨다고 하면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이를 마케팅하는 방식까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오래된 가게들이 만나서 인기 명소가 되어가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아요. 네. 더 많은 성공 사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 소식은 스마트폰에 관한 건데요. 여기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오. 우리의 뉴진스군요. 네, 요즘 뜨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아예 아이폰이 등장을 하죠. 네. 뉴진스가 아이폰 광고 모델이 되면서 뮤직비디오를 아이폰으로 찍고 또 아이폰 광고 영상으로도 쓴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광고 나온 때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Z 플립 5와 Z 폴드 5를 공식 출시했던 때입니다. 삼성전자도 언팩 행사에 BTS 슈가,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초청했거든요. 뉴진스를 모델로 쓴 애플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근데 뉴진스가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모델이 아이폰 14 프로 기종이에요. 네네. 이거 근데 이게 출시가 된 지 좀 됐어요. 작년에 한거 아니에요? 제품이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15가 나오니까. 네네네. 네, 새 제품도 아닌데 광고 캠페인을 다시 하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다음 달 신제품 아이폰 15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새로 나온 갤럭시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계 스마트폰 1, 2위를 다투는 두 기업이 아이돌 대결을 펼치면서 경쟁에 나서는 건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게 되면서 올해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최근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메타버스 이후엔 인공지능 AI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죠. 네네.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와 연계한 빙, 그리고 구글은 바드를 내놓은 데 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테크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데요. 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를 선보입니다. 하이퍼클로버 X 이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하이퍼클로바 X는 최신 AI 모델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바 X 베타입니다. 창작이나 요약, 추론, 번역 등 최근 핫한 챗 GPT처럼 활용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측은 당연히 한국어를 중심으로 AI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이 쓰기에 훨씬 편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령 투자 제안서 초안을 써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면접관이 되어서 면접 질문을 던져줘라고 해서 면접 인터뷰를 주고받을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번역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Q라는 검색 서비스입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데요. 지금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경우에 녹색 검색창에 단어를 중심으로 입력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앞으로는 대화하듯이 문장형으로 질문을 해도 답을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맛이 나는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을 경우에 지금 같으면은 김치찌개 레시피라고 검색을 해서 일일이 찾아보겠죠.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신맛이 나는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검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질 것 같다는 기대가 듭니다. 네, 내일 베일을 벗는다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근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국내 최고의 연예 전문 기자들이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JTBC 엔터뉴스 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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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소식은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피프티 편파 방송 논란 후폭풍. 이 걸그룹 피프티 지난 6월부터 소속사랑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계속 뭐 갖가지 구설수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태를 조명한 프로그램이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데뷔 4개월 만에 노래 큐피드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린 그룹이죠. 네. 근데 피프티가 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분쟁에 휘말리면서 좀 이미지가 크게 추락한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여론은 멤버들보다 소속사를 동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요.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멤버들 측의 주장이 좀 석연치 않고 이 한국 엔터업계와 아이돌 시장 정서상 고생해서 키웠더니 배신을 했다라는 시선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좀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네. 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서 이 사태를 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관심이 높았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멤버들 측의 목소리만 담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어떻게 다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주요 쟁점을 조금 못 다룬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자면 먼저 그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개별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점이나 네. 이 멤버들을 빼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음악 프로듀서 안 대표의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한 그 인터뷰가 좀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 가족들의 인터뷰를 좀 다수 실었는데 네. 이 가족들이 그 멤버들이 공황장애로 여러 번 발작을 겪었고 숙소에서도 감시와 통제가 심했다는 주장만 강조돼서 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두고 공포의 대상이라면서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인터뷰도 방송을 탔습니다.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분노만 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결국 이 해당 방송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 글만 4천여 개가 올라왔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200여 건 넘게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 연예계 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방송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방송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기보다는 지금 논란을 더 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 해당 방송에 앞서 피프티가 사태 이후 2개월 만에 그동안 계속 좀 침묵을 지켜왔다가 입을 좀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에 나가기 바로 하루 전에 네. 피프티 멤버들이 새롭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오해와 비난 속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돼 왔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면서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재 좀 기사와 SNS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피프티가 지난 6월에 이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을 중지해달라 요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법원은 지금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보다는 좀 합의나 사전 협의하면서 해결하라는 뜻이었는데요. 네. 이 첫 조정 기일에는 피프티 측에서 이 소속사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서 조정이 좀 불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멤버들 측이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이 두 번의 조정이 결렬이 되면서 다시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여론이 너무 시끄러워서 8월쯤에는 봉합이 되지 않을까란 예측이 많았는데요. 네. 오히려 좀 갈등 봉합과는 거리가 먼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원 소속사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피프티피프티의 수익을 이 전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기획사의 선급금 채무를 갚는데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소속사 측은 배임 주장은 지나친 상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길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피프티의 음원 자체, 음악은 여전히 인기를 얻고 큐피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큐피드가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예. 데뷔 약 4개월 만인 올해 4월에 그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그 데뷔 이후 가장 빨리 진입한 K-팝 그룹이라는 기록을 세웠었는데요. 사태 이후에도 이 큐피드가 계속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5위를 차지했고요. 이로써 21주 연속 해당 차트에 머무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조금 더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이 피프티피프티가 여러 좋은 기회를 날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갈랐다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뮤직비디오 봐도 노래를 들어봐도 이렇게 좋은데 그쵸. 갈등 때문에 이게 뭐냐 이런 안타까운 아이고. 마음들이 팬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여주세요. 음주운전 자숙 벌써 끝?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던 배우 김세론 씨 뮤직비디오로 복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가로수와 가드레일 등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했던 김세론 씨입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은 훨씬 웃도는 0.2%였습니다. 예, 지금 당시 사고 상황 나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올해 4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약 4개월 만에 뮤직비디오로 복귀를 한 겁니다. 이 팝 가수 크리스틴 콜리스가 부른 비터스위트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응원하는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금발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김세론 씨가 이 노래 분위기에 맞춰서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론은 어떨까요? 네.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좀 싸늘한 편입니다. 재판을 받은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든 자숙 기간 중에 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 재판 시작 전부터 생활고를 여러 차례 호소를 한 바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거짓 알바, 그다음에 홀덤펍 출입 등이 알려지면서 거짓 생활고 논란이 불거져서 역풍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은근슬쩍 복귀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재판 당시에 법원 앞에서 김세론 씨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 당시에 향후 연애 활동 계획이 어떠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북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네. 이 네티즌들도 제대로 자숙도 안 했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세론 씨뿐만이 아니라 또 음주운전 후에 자숙 기간을 좀 가졌다가 복귀를 앞둔 또 복귀를 한 이들이 또 있죠. 네, 가수 길 씨입니다. 네. 길 씨는 2004년, 2014년 그리고 2017년까지 무려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 소속사와 전속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좀 연애 활동을 복귀하려고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길 씨는 마지막 음주운전 후인 2020년에도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를 한 바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네, 안 그렇죠. 좋았습니다. 대중의 문매를 받고 복귀에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과연 이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 배성우 씨도 소식이 있죠? 맞습니다. 2020년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영화 1947 보스턴으로 복귀합니다. 사실 배성우 씨는 3년 동안 딱히 자숙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속 영화 촬영이나 작업들이 있었고요. 이 영화 시장 불황인 상황과 맞물려서 사건 이후에 3년 만에 새 작품을 내놓게 된 겁니다. 네. 이 영화가 감동 실화를 담고 있는 영화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화에 이 배성우 씨가 나오면,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킨 배우가 나오면 과연 몰입이 될까라는 반응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결국 대중들이 이 연예인들의 복귀를 어떻게 평가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피는
못 속여 청춘 스타 2세들의 활약. 아까 까만 티셔츠 입은 가수가 박남정 씨잖아요. 씨. 댄스 실력 여전한데 이 8, 90년대 아주 뭐 인기를 떨쳤던 그 아티스트들의 2세가 이제 이렇게 좀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넘치는 끼와 재능을 물려받은 스타 2세들이 네. 연달아 이 K-팝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도 시은이 아빠 네, 라는 시은이 티셔츠를 입고 아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원조 댄스 가수 박남정 씨는 요즘 걸그룹 스테이시의 멤버죠. 박시은의 아버지로 더 유명합니다. 뭐 아버지 박남정 씨에겐 아주 행복하고 흐뭇한 수식어가 될 것 같은데요. 시은 씨는 어린 시절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네. 아역 배우로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좀 배우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걸그룹 메인 보컬로 데뷔를 해서 놀라움을 안긴 바 있습니다. 네. 박남정 씨는 스테이시가 신곡을 낼 때마다 이 댄스 챌린지를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시은 씨는 아빠와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맙고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딸보다 너무 잘 추면 안 되는데 더 잘 추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 박남정 씨를 만나뵌 적이 있는데 네. 정말 그 박시은 씨에 대한 애정도 너무 대단하고 그 잘 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네. 진짜 정말요? 확실히 있으셨어요. 네. 또 가수 겸 작곡가죠. 윤상 씨의 큰 아들도 최근에 아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돌로 곧 데뷔를 하죠. 요즘 아이돌 팬들 사이에 최고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윤상 씨 하면 또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곡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요즘 아이돌 팬들 사이에선 시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윤상 씨의 아들은 이찬영 씨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의 멤버 앤톤으로 데뷔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멤버 앤톤 씨와의 결혼을 꿈꾸는 팬들이 그쵸. 시아버지라고 네, 부르는 윤상 거죠? 씨를 시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자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앤톤 씨가 어린 시절부터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좀 성장 과정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훈훈한 외모 그대로 커서 정변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좀 아버지의 이 재능을 물려받아서 음악 천재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앤톤 씨가 원래 수영 선수를 하다가 음악으로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 윤상 씨는 처음에는 좀 음악을 한다고 하길래 반대를 했었는데 아들의 작업물을 듣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상 아들 그룹으로 먼저 알려진 라이즈는 오는 9월 4일 첫 싱글 앨범 겟 기타로 정식 데뷔합니다. 네, 끝으로 가수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 심신 씨의 자녀도 또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요? 저는 아직 이 쌍권종 이거. 춤이 네. 네, 더 익숙한데 네. 언제 이렇게 따님이 커서 아이돌로 네. 데뷔를 했습니다. 지난달 데뷔한 걸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멤버 벨로 데뷔한 심혜원 씨입니다. 근데 데뷔 전부터 르세라핌의 언포기분이나 그 아이들 미연의 솔로곡 등의 작곡 작사에 참여하는 등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뽐낸 작곡돌이라고 와. 합니다. 네, 벨 씨 역시 그 전설의 댄스 가수였던 아버지와 함께 댄스 챌린지에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벨 씨는 이 아버지가 평소에도 음악적 고민을 함께 해준다면서 이 앞으로는 가수 대 가수로 아버지와 재밌는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박정선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도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3번 역세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마리모님 그리고 서민수님.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에 사이렌이 윙 울릴 예정이니까요. 놀라지 마시고 통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하실 거죠? 고맙습니다.